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 중에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백두대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언젠가 해야 할 과정이고 난 예전부터 가을에 민둥산이 억새로 매우 유명해서 가보고 싶었던 터라 신청했다. 첫째 날에는 왕복 5시간, 둘째 날에도 새벽 6시부터 산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같은 조원 중 한 명이 이렇게 센스 있게 옷소물, 비타민과 간식까지 챙겨왔다. 요새 원후회장 선거 유세가 한창이어서 후보자들한테서 받은 간식들과 손난로가 있어서 간식은 걱정 없을 것 같았다. 잠시 휴게소에 들러서 설렁탕을 후딱 먹고 동쪽으로 달려 어느새 억새가 보이는 민둥산 입구에 도착했다. 민둥산 억새축제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어 10월 말에 갔던 나로서는 시기적절한 방문이었다. 사진으로 봤던 억새는 매우 멋졌지만 그 억새를 보기 위해서는 꽤 높은 고도를 올라가야 했다. 교수님과 우리 조를 이끌어주실 강사님을 소개받고 간단하게 인사와 준비운동 후에 함께 등산을 시작했다. 난 날씨 좋을 때 산을 가는 편이라 등산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그 전날 비가 와서 흙이 질퍽거린다는 것이었다. 이럴 때 등산 스택이 꼭 필요한데 난 귀찮을 것 같아 가져오진 않았던 것이 판단착오였다. 지금 가방 들어드릴 정도로 지치진 않으셨는데 네, 괜찮아요. 안에 평소 등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가파르고 숨이 막혀오는 코스였다. 등산이 익숙지 않은데 민둥산 산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완만한 길을 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자 한 분은 속도가 계속 늦춰지셨고 남자 한 분은 너무 힘들어해서 조장이 그분의 배낭을 대신 지고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정상이 다가올 때쯤 급경사 대신 이렇게 평평한 길이 나왔는데 가을 억새가 너무 멋져서 힘들었던 오르막길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날씨가 약간 흐려서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이 멋진 풍경이 잘 안 담기는 게 아쉬웠다. 다들 풍경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고 평소에 사진을 안 찍는 사람들도 오늘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다들 서로 찍어주기도 했다. 왜 가을에는 민둥산에 가야 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체력만 받쳐준다면 매년 가을에 오고 싶을 만큼 멋진 곳이었다. 정상에 오르고 나서야 바람이 많이 불면서 땀이 식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촬영한다고 드론 카메라도 정상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우리 조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마치 멀리서 보면 분화구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민둥산 돌리네 쪽으로 들렀다 가기로 했다. 우리 조에서도 자금 집행, 내비게이터, 사진, 포스터 등 각자 맡은 담당이 있었는데 난 영상 담당이라 아름다운 뷰를 많이 찍을 수 있었다. 아주 가끔 혼자 가까운 곳으로 산행을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산행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다행인 것은 조원 모두가 이 가을의 풍경을 눈에 담는 것이 좋았을 뿐이었고 제일 빨리 내려와서 가장 고득점인 점수를 받는 것에는 연연하지 않아서 우리 조원들과 궁합이 잘 맞았다. 같은 반 친구가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조장이 1등 욕심이 많아서 무리하는 바람에 좋은 기억이 아니었다고 한 것과 대조됐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등에 관심 없는 우리 조가 1등을 하게 된다. 비현실적이게 푸른 가을 하늘과 맞닿은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은 가을마다 생각날 것 같다.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내려오는 길이 시작되었다. 이미 체력적으로 산을 오르는데 전력을 다해서 내려올 때는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래도 내려올 때는 완만한 길을 택해서 올라갈 때보다는 덜 힘들었고 풍경도 훨씬 아름다웠다. 그런데 거의 다 내려와서 생각해보니 미리 준비해간 전투식량을 먹지도 않고 점심을 오후 3시가 되도록 안 먹었던 것이다. 우리는 등산에 너무 집중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우선 내려가서 밥부터 먹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밥을 못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지난 학기에 전투식량 중에 제일 맛있어서 제일 인기가 좋았다고 추천받은 밥을 각자 하나씩 물을 붓고 발열이 되는 걸 신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찍 출발한다고 빨리 버스에 타라는 것이다.
결국 쫄쫄 굶은 채로 우리가 1박할 숙소인 글램핑장으로 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글램핑장이 정말 예뻐 보였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하위권으로 내려오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난방이 안 되는 글램핑장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숙소에 머물까 봐였는데 다행히 우리 조는 일찍 도착해서 난방이 잘 되는 방으로 배정받았다. 화장실이 심하게 작은 것 빼고는 다 쾌적한 환경이었다. 침대는 2명까지 놓을 수 있었는데 내가 혼자 양보받아 정말 고마웠다. 고기를 잘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숯불도 잘 돼 있었고 난 평소 요리 실력을 발휘해 찌개와 전을 냈다.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요리 솜씨가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어서 고마웠고 요리한 보람이 있었다. 고기도 엄청나게 잘 구워지고 세팅도 완벽해서 결국 우리 조가 요리 1등으로 추가 점수를 받게 되었다. 간단히 오늘 하루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다음 날 또 한 번의 등산을 위해 일찍 잠들었다. 건조해서 일부러 히터를 끄고 자서 추워서 깼는데 어느덧 6시 출발에 맞춰 일어나야 했다. 바로 짐을 챙겨서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글램핑장을 떠나 하이원 리조트 고원숲길로 향했다. 다들 산행 전에 335 모여서 오늘의 컨디션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주로 내용은 피곤하다는 것이었다. 고원숲길은 코스가 길긴 했지만 산길이 가파르지 않아 등산 초보자들도 편하게 등산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바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울긋불긋한 산속으로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걸을 수 있어서 좋다. 특히 11월 초 정도의 가을은 마법의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인 마운틴탑까지는 1458m. 대신 내려오는 건 케이블카를 탈 수 있었다. 멧돼지 퇴치통도 두드려보고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 구간에서 사진도 찍어가며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조원들이 전날보다는 말이 많아진 것이 확실히 민둥산보다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반증인 것 같다. 너무 이쁘다. 이 빨간 거 앞에서 찍을까? 너무 좋아. 또 중간에 비현실적으로 예쁜 호수가 나타나서 한동안 앞에 머무르며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찍었다. 고원숲길 산행에서 가장 예뻤던 곳은 바로 이 호숫가였던 것 같다. 조별 대표 사진도 여기 앞에서 가장 많이 찍는다고 할 만큼 영상에는 담기지 않는 에메랄드빛 호수와 주변에 곱게 뻗은 나무들과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다. 또 중간에 유명하다는 고목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고 조원들의 페이스에 맞추어 자주 쉬어가며 정상에 거의 다 올라왔을 무렵에는 안개가 점점 더 심해졌다. 정상에 올라가서 구름이 밑에 있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날은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듯했다. 날씨는 정말 추워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어묵과 떡볶이와 1인 1라면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이날 정상의 분식집 매출은 우리 학교 사람들이 거의 다 올려주지 않았을까 한다.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오픈이 11시라서 아쉽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서 하이원에 있는 카페에 가기로 계획을 바꿨다. 예전에 나도 하이원 스키장에 온 적이 있는데 겨울에는 스키장 슬로프로 변모하는 곳이기도 하다. 케이블카를 타려고 하니 이제 정말 프로그램이 끝난 것이 실감났다. 여행은 본래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최고의 조원들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1박 2일 동안 더 친해지고 돈독해져서 힘든 것도 한결 수월했던 것 같다. 케이블카 밖으로 보이는 가을산은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절경이었다. 구름 아래로 다시 내려오니 예쁘게 물든 가을산이 한눈에 보였다. 오래 올라온 만큼 꽤 길었던 케이블카 탑승을 마치고 내려와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하고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쉽지 않은 등산이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았다. 여행지는 변하지 않아도 여행에 임하는 내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합은 매번 달라져서 여행은 항상 뭉클하고 매력적인가 보다.